이어서 석 달도 채 안 남았죠.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어제였는데요. 이를 지나면서 드디어 지방선거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원지사의 우상호 후보, 또 인천시장의 박찬대 후보를 단수 공천한 데 이어서 경남지사의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까지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수 후보 과거 이른바 이 드루킹 사건으로 경남지사직을 상실하고 도정 공백을 초래했던 인물입니다. 경선도 없이 이렇게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애초부터 예정된 거 아니었느냐.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김경수 전 지사를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앉혔죠. 그리고 지금 8개월 정도 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 경남지사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딱 못 박혀 있는 거고, 네. 지금 경남지사로 김경수 지사가 손을 들었고 염두에 두고 그 경력관리용으로 아마 지방시대위원장으로 갔다가 지금 사퇴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뭐 김경수 지사하고는 굉장히 난 서로 좋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참 난감한데 그래도 못 자겠습니까? 뭐 방법 없지 뭐. 그 어젠가 그젠가 뭐 저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드루킹 사태에 대해서는 별반 말이 없고 굉장히 회피를 하는 것 같고, 네.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 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도정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다. 대법원에서 2년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수감되면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사면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듬해 복권을 시켜주는데, 그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응?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한명숙도 그렇고, 뭐 송영길도 그렇고, 뭐 하여튼 민주당 쪽 사람들은 다 뭐 역사의 법정은 뭐 아직 남아있다 뭐 이래 얘기하면서 다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드루킹 사건이 뭡니까? 그 매크로 돌려가지고 댓글 여론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선거 여론 조작을 한 거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한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는 과거 그 선거 여론 조작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앞으로 각오도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걸로 퉁친단 말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법치를 뭐 상당히 흔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단수가 돼버리면 이제 경선 과정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냥 그날로 그냥 후보 확정이야. 그러면 이제 번호 딱 붙인 옷 입고 선거 캠프 짜고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원래
당내 경선 과정이 더 힘들어요. 서로 빤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검증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경선 과정에 검증 기회가 박탈됐다. 라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도민들한테 그 송구한 걸 갚기 위해서 저번에 지사로서 임기를 다 못 채운 거 그 미안함을 갚기 위해가 좀 나왔다는 건 하던데 좀 본말이 좀 전도된 거 아닌가. 그 자기 잘못으로 그때 임기를 못 채웠거든요. 그렇죠. 뭐 외적인 요인으로 임기를 못 채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못 채웠다면 정말 제 자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송구합니다. 내 잘못도 아니었지만 송구합니다. 그때 못했던 거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라는 게 말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김경수 지사하고는 친한데 참 난감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과거 발언을 보면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뭐 이런 원칙까지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또다시 김경수 의원을 출마시키는 거, 이게 민주당이 강조해온 이런 책임 정치와는 좀 비껴 나간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일회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리고 저 박완수 지사인가요? 그분이 돼가지고 이제 4년을 채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저 귀책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감당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민주당 인사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최근 박용진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이 조금박해 비명 행사의 대표 인물인데요. 의원님께서도 이 조금박해 중 한 분이시잖아요. 조금밖에 조입니다. 조. 네, 조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참 난감한 거 많이 물으시네. 다른 방송에서 네. 그거 물으려고 하길래 진짜 내 할 말은 많은데 좀 빼자 했거든요. 네. 그냥 쑥 들어오네. 어디 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비명하고 연관시키지 말라. 오늘 아침에 SBS 나가서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정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나더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그래도 비명의 상징적 대표적 인사 중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행보가 쭉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게 뭐 박용진 후보 잘 된 건 좋은데, 박용진 의원 잘 된 건 좋은데, 그 나머지 비명들 가슴까지는 후배 파지 마라. 정말 비명 소리 나온다. 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뭐 비유하자면 정말 타국에 동생 하나 놔두고 혼자 몸이 빠져나왔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 출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착잡하네요. 너무 뭐 자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거북살스럽습니다. 어쨌든 좀 겸손하고 좀
주위를 좀 돌아보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착잡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나온 김에 이분도 좀 짚어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 지선 출마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라인이죠. 김남국 전 비서관과 경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과연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공천을 결정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남국이 아니라 김남준이겠죠. 그죠? 김남준 네네네. 비서관입니다. 뭐 계양산을 맨발로 올라가는 걸 SNS에 올리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된 다음 날인가 뭐 계양으로 주소도 옮기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개항으로 나간다라는 의지를 막 강하게 피력을 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했는데 김남준 비서관도 뭐 지지 않고 뭐 그 지역을 꼭 나가야겠다 하면서 그 출판 기념회도 열고 뭐 방송 활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에 비는 자리가 박찬대 의원이 이제 인천에 단수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단수로 공천이 되고 그 지역이 비는 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연수갑인가 뭐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인천에서는 보수가 강하기로는 한 두 번째쯤 가는 동네예요. 옹진, 강화 이 동네 다음으로 그 동네가 강할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3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원사이드하게 뭐 10,000표, 20,000표, 몇천 표 이긴 게 아니고 몇백 표 뭐 이렇게 이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21대 때는 좀 많이 이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민주당이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남준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살아온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송영길 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한 번도 민주당이 뺏긴 적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곳인데 그 당내에서는 정치 초년병을 그래도 유리한 데 보내고 송영길 당시는 지금 5서인가 6서인가 하고 뭐 당대표도 지내고 거물 아니냐. 그러니까 좀 어려운 데 가라.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당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살아 돌아오면은 빠지를 달게 되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올해 8월 달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을 노릴 때 유력한 대항마로 아마 송영길이 또 될 겁니다. 그것까지도 고려를 정청래 대표는 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거예요. 과연 송영길이 나오는 게 유리하냐 안 나오는 게 유리하냐. 송영길이 나오게 되면은 김민석 총리는 나올 거냐 말 거냐. 3파전이 된다면 어떡할 거냐. 혹은 내가 김민석하고 붙는 거와 내가 송영길과 붙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복잡한 수싸움이 지금 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계산까지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객관적으로는 어쨌든 연수갑 지역은 정치 초년병은 아무 연고 없는 정치 초년병이 가서 생활하기는 힘든 곳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 안에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나오고 있는 판결이 하나 있어서 우선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면서 낸 이 가처분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정당 내부 징계 문제는 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전례인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해도 너무한다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나요? 딴 데 가서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이게 재량권을 넘어섰다라고 너무 실체 판단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아마 법원은 그거는 당에서 알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절차 위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 점을 그게 이제 가처분을 하는 그 이유니까요. 그걸 좀 강조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심각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 남용했다. 그 균형을 잃은 징계 양정이다. 이제 실체 판단까지 들어갔어요. 해도 너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정말 당 지도부와 독립돼서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징계 양정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정말 윤리위원회로서는 뭐 치욕스러운, 거의 사망선고 비슷한 걸 받은 거다. 법원에서 정당 내부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는 건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택도 없는 짓거리 했다 너희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지역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장동혁 지도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동안에 맨날 얘기했죠. 그거는 뭐 윤리에서 알아가지고 하는 거고 지도부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고 지도부하고는 별개로 독립해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변명이 별로 안 통하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그다음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당원권 정지, 그 탈당 권유, 뭐 이것도 역시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징계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민심과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계속하고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반대파에 대해서는 징계라는 철퇴를 내리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전 윤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다.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렇게 위화감을 주고 또 우리하고 맞서면은 너도 아웃이야 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덜 통할 것 같고, 어차피 광역단체장은 뭐 중앙당에서 하는데, 이제 기초단체장 또 지방의원들까지 중에 지금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은 중앙당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닌 나머지 구에 대한 것들은 중앙당이 그동안에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당에서 그 자기 생각, 지도부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하고 엎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하는 그런 난맥상이 현재로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군소정당도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목도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입니다. 우리가 사법 계약 3법이 저렇게 쑥 올인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힘이 워낙에 얼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적인 게임,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하나가 뭐 워낙에 힘든 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도저히 목불인견으로 가니까 막상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가 지금 안 잡힌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라고 하지만 윤호개인이라며 올리 윤이라며 아니 뭐 법치주의 사법 3법이 법치를 흐트린다면서 그러면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니네는 왜 옹호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부터 정리하고 와라. 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거 정리 안 하는 뭔 얘기를 해도 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